하늘의 뜻은 거스르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 정대로 하늘을 관자하리. 이쪽으로 오세요. 악한 악기들 몸이 상대해주지. 팬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세상 끝날 때까지 즐겨봐요. 최악의 운세 가라. 배움과 함께 순조로운 출발. 하늘의 뜻은 거스르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 정대로 하늘을 관자하리. 최악의 운세 가라. 잘 봐, 아하. 배움과 함께 순조로운 출발. 이게 공개지. 하늘의 뜻은 거스기 정대로 하늘을 관자하리. 팬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세상 끝날 때까지 즐겨봐요. 최악의 운세 가라. 잘 봐, 아하. 인기에 편승하려 하다니 꿈꾸라.
여기도 특별한 건 없네. 아니, 여기에 있는 것 같아. 속전속결로 끝내자. 조심해. 주변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져. 이렇게 빨리? 시간이 없어. 이렇게 된 이상. 괜찮아, 진정하자. 어떻게 죽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야. 게다가 꿈이니까 아프지 않을 거야. 이건 아직 첫 번째 죽음이잖아. 우리가 함께한 약속을 이행할 시간은 아직 많이 있어.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나겠지? 반디는 자신의 죽음으로 너에게 꿈세계의 진실을 보여주려고 했어. 관통당하던 순간 공허의 사도도 망설이며 거물 뽑기를 주저했지. 이게 바로 그녀가 선택한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야.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장난을 쳤어. 기억 물질이 급변한 탓에 그녀는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지. 그 후 반디는 꿈이 흐르는 암초, 유배의 땅이자 진정한 페나코니에 도착했어. 가족은 죽음을 이유로 그곳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지. 하지만 반디는 안심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없었을 거야. 진실을 전하지 못한 사실 때문에 계속 초조했을 테니까. 반디는 당장이라도 되돌아가서 널 전장에서 데리고 나오고 싶어 했어. 다행히도 어떤 친절하고 상냥한 여인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지. 난 다시 한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 반디가 가장 걱정했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어. 죽음은 스스로 물러났고 너희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 그 후 넌 블랙스완의 안내에 따라 반디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 했어. 다만 너도 눈치챘을 거야. 동료들과 연락이 끊겼던 것도, 기갑을 가동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도. 그 기억 물질의 허상은 분명 그녀가 기억의 영역에서
페나코니로 잠입할 때 남긴 것들이었어. 하지만 크게 상관없었지. 블랙스완의 실수 덕분에 반디는 충분한 시간을 벌었으니까. 그녀가 다시 너희 앞에 나타났을 땐 이미 다른 신분이었어. 그 교전을 계기로 운명의 소용돌이가 뒤섞였고 수많은 이들의 길이 교차했지. 그리고 네가 떠난 후에 헌터, 아직도 꿈을 꿔? 네 손에 죽은 사람들이 꿈에 나왔나? 내 꿈엔 아직도 나와. 그만하지. 아직 네 차례가 아니야. 내 차례? 지금껏 뛰어난 위장술은 수없이 봐왔지만 다들 4명까지 숨기지 못했어. 그건 너도 마찬가지고. 넌 그 개척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 그저 나와 기억하는 자를 떼어놓기 위해서 나선 거군. 어째서지? 운명의 노예가 그렇게 시켰나? 너 엘리오를 알고 있군. 이 일도 네 각본에 있을 줄 알았는데. 내 각본엔 글 몇 줄이 전부지. 그 외의 것은 중요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아. 이제 내가 물어볼 차례군. 넌 대체 누구지? 왜 알면서 묻는 거지? 난 잘 잊어버려서 기억보단 느낌에 의존하는 게 더 익숙하거든. 다시 말해, 그 차가운 갑옷 속에 누가 있는지 안다는 거지. 그래서 느껴져. 넌 내가 누군지 알고 이 검과 그 뒤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걸. 어때? 갑옷을 벗고 대화할 마음이 생겼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군. 길 잃은 자멸자. 말했잖아. 난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제 어쩔 거지? 블랙스완 씨가 데려간 그 개척자를 찾으러 갈 건가? 그럴 필요 없어. 말해도 상관없겠지. 페나코니에서 엘리오가 내게 내린 지시는 단 하나. 은하열차가 성대한 유선을 쫓게 만들어라. 은하열차는 네 적이 아니다. 네 목적이 시계공의 유산이라면 가족을 조사해봐. 그들은 죽음의 존재뿐만 아니라 꿈세계의 과거와 진실을 숨기고 있으니까. 이미 그러고 있어. 헤어지기 전에 나도 한 가지 충고할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죽음은 정해진 결말이야. 속세에서 영원한 이별을 고하더라도 테르미누스가 다시 신이 되는 그때 우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게 될 거야. 그건 페나코니에서도 마찬가지지. 꿈이 흐르는 암초에는 이미 가봤다. 그건 밝혀내기 어려운 비밀이 아니지.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넌 아직 네가 얼마나 깨어있는지 모르는 것 같네. 생명은 깊은 잠에 빠질 용기가 있기에 깨어날 수 있는 거야. 다시 신이 된다니.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그건... 오늘이 지나면 은하 역사에서 예페라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영원한 불길의 관저가 그 자리를 대신할 거야. 그리고 머지않아 초대장 한 통을 받게 되겠지. 그곳이 네 다음 목적지가 될 거야. 꿈의 땅, 페나코니. 그곳에서 네가 원하던 답 또는 해방을 찾길. 고마워. 나도. 이런데 웬 전화가? 글을 거절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지? 하지만 엘리오는 내가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했는걸. 후보, 엘리오가 드디어 결론을 내린 건가? 네 번째 운명을 확실히 봤는데
다른 변수는 없을 거래. 그리고 나를 그 애처럼 마지막 생존자로 선택했어. 어떤 운명의 길이지. 공허. 그게 모든 걸 집어삼킨 뒤 난 반드시 마지막 생존자가 돼서 모든 걸 바쳐 절망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해. 정말 가차없네. 하지만 다른 세 사람과는 조금 달라. 난 그 전에 신경 써야 할 다른 일이 있거든. 가능하다면 그 애가 공허의 힘에 조금이라도 물들지 않도록 막아야 해. 그 애가 짊어진 것들은 훨씬 더 무겁고 소중하니까. 가능하다면이란 말은 좀 모호한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그걸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해도 난 도망치지 않을 거야. 엘리오가 예견한 미래에서 우린 결말을 가져본 적이 없지. 하지만 나에겐 아직 운명의 소나기에서 시작을 되찾을 권리가 있어. 현실 속 객실은 예상외로 소박하네. 당신의 겉모습처럼 말이야, 아케론 씨. 아주 쉽게 알아냈지. 바로 이 오르골이야. 소멸파가 받은 초대장. 당신에 관한 기억이 꼭 당신만의 것은 아니야. 내가 아는 게 많을수록 더 먼 미래까지 예언할 수 있지. 조금만 손을 쓰면 죽은 자의 입도 열 수 있고. 소멸파. 당신을 만난 후로 행방이 묘연해진 무법자들은 대체 무슨 일을 겪었을까? 내가 보여줄게. 열두 개의 녹음, 12개의 꿈세계, 아버지께 그것을 바칠게요. 잘했다, 두부라. 그들이 어디로 도망치든 소멸파는 그들을 찾아갈 것이다. 찾았다. 흐릿하긴 해도 이프리트의 목소리야. 또 다른 목소리는 그의 아이들이겠지. 이건 처음 초대장이 전달됐을 때 남은 기억인데 여기서 끊어졌네. 그럼 다음 내용은 그들은 꿈세계로 숨어들어 폭풍우에 방해받지 않고 편히 잠들길 바랄 뿐이지. 화염의 자손들이여, 이건 너희들의 성인식이다. 얘까지 나설 거 없어. 나 하나로 충분하니까. 파멸의 길을 걷는 도망자가 언제부터 죽음을 두려워했다고? 영원한 불길의 관자가 출발했어. 불쌍한 사람들,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있네. 하지만 기억이 잘 재현됐으니 머지않아 그녀가 올 거야. 이곳엔 다른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우아할 필요도 없겠지. 나도 전력을 다해서. 어떻게 된 거지? 뒷부분 기억이 아예 없잖아. 말도 안 돼. 이 오르골이 아케론 씨의 손을 거쳐 페나코니에 도착한 건 사실인데 왜 중간 과정이... 지워진 것 같지? 대체 누가... 넌 누구지? 넌 누구지?
이건 아니, 이건 기억이 아니야. 아, 기억하는 자구나. 기억의 정원을 위해 일하고 있어? 아니면 서각공인가? 난 콘스탄스야. 만나서 반가워. 원래대로라면 페나코니에서 함께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럴 수 없을 것 같네. 연우의 별은 달리아를 환영하지 않고 나 역시 성인식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난 당신이 찾는 게 뭔지 알고 있거든. 그녀의 비밀을 원하는 거지? 내가 알려줄 테니 가서 나 대신 축제를 즐겨줘. 부디 잊지 못할 기억이 되기를. 괜한 수작은 그만둬. 네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원시 기억의 영역에서 감지력이 차단된 게 가족 때문인 줄 알았더니 동업자가 있어서일 줄이야. 이곳에 온 이유가 뭐지? 정말 공격적이네. 진퇴양난에 빠진 거야? 아니면 뭔가 알아낸 게 있는 거야? 영원한 불길의 관자의 콘스탄스가 여기에 온 이유가 또 뭐가 있겠어? 그게 바로 네 허점이야. 낯선 소각공. 소멸파는 항상 공개적으로 움직이고 그 구성원들에겐 신비로운 구석이 전혀 없지. 명화대공에겐 콘스탄스라고 하는 자식이 없는 걸로 아는데. 오, 확실해? 만약 내가 너무 변덕스러워서 누구든 배신할 수 있다면? 그건 불가능해. 반물질 군단은 계속 그녀를 찾고 있어. 그건 너희도 마찬가지잖아. 날 제거하기 위해 기억의 정원에서 14번이나 추격전을 벌였고 마지막엔 난 네 눈앞에서 죽었는걸. 안 그래? 정말 너였구나. 모처럼의 추억 회상을 방해하다니 정말 매너가 없네. 뭐 상관없어. 너의 배은망덕함에 대해선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보자고. 내 사랑 수감동무. 응? 표정이 좀 이상하네. 난 계속 이 순간이 올까봐 긴장했어. 네가 날 무서워할까봐 걱정됐거든. 물론이지. 페나코니의 모든 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거든. 다른 나쁜 상황을 막기 위해 스텔라론 헌터는 많은 힘을 쏟아부어야만 했어. 네가 원하고 또 감당할 수 있다면 나도 한결같이 대해줄 수 있어. 아니면 내 이중잣대를 즐기고 싶은 건가? 아주 친밀한 사이지. 전에 내가 했던 말로 오해하지 마. 난 단검으로 사투를 벌이는 두 사람이 서로의 목에 칼끝을 겨누는 그 순간 평범한 댄스 파트너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거든.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운명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돌려볼까? 그러고 나서 얼마 후 넌 마침내 블랙스완의 의도를 알게 됐어. 컴퍼니와 거래한 그녀는 널 어벤츄린에게 데려갔지? 컴퍼니는 페나코니를 되찾기 위해 임시 동맹을 찾고 있었던 거야. 최초의 성의 표시로 그는 너에게 자신이 발견한 걸 보여줬지. 우인이 조작한
로빈의 살해 현장 말이야. 그때부터 어벤처리는 그의 도박을 시작했어. 그는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초석을 산산조각 내고 썬데이를 속여 모든 것을 걸 기회를 얻어냈지. 그리고 놀라운 승부수를 통해 원하던 대로 사도의 일격을 끌어냈어. 그렇게 가족이 애써 숨겨온 비밀이 드러났고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던 너 역시 그 속으로 빠지게 됐지. 하지만 이건 전부 산자들의 이야기야. 그럼 죽은 자의 세계는 어떨까? 로비는 너보다 먼저 꿈이 흐르는 암초에 도착했어. 그녀가 마주한 건 도박의 불확실함이 아니라 정해진 삶과 정해진 죽음이었지. 오빠 말이 이해가 안 돼. 작은 새에겐 나는 것도 이유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새를 하늘로 돌려보낼지 말지를 결정한다면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해. 고퍼우드 씨처럼 얘기하네. 하지만 난 결심했어. 자유롭게 날아가게 해주자. 나도 이 아이처럼 깃털과 날개가 있었다면 분명 날고 싶을 거야. 적어도 시도는 해봤겠지. 그럼 오빠가 도와줄 거잖아. 안 그래? 하지만 헤어지기 전에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놓이는구나. 썬데이, 동생이 널 앞지르겠는걸. 고퍼우드 씨? 여긴 어떻게... 신께서는 우리에게 천화를 내리시고 신성한 고난도 내리셨도다.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라. 우리 모두 사랑하고 또 고통당하기 위해 태어난 범인일지니. 오늘 원행을 앞둔 새는 한 마리가 아니란다. 네가 출발하는 순간에 내가 어찌 빠질 수 있겠니? 이리 오렴. 너를 위해 작별 선물을 준비했단다. 그녀에게 뭘 받으셨나요? 로빈 씨. 죄송해요.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꿈 건축 경계에서 한 가면의 우인이 로빈 씨를 습격하고 작별 선물을 남겼다고 하셨습니다. 선물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우인이 저를 죽일 때 제게 가면을 씌웠는데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 깨어났을 때 가면은 사라졌고 어떤 영향도 느낄 수 없었어요. 너의 그 가면이 정말 화합일까? 안 그래? 질설쌍둥이? 뭔가를 암시하는 것 같지만 아직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답니다. 그럼 이상 증세는 지금 좀 어떠신가요? 점점 회복되고 있어요.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도 화합이 전해지고 있고 이곳이 가족의 배신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목소리를 잃은 일에 대해선 계속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전 계속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했던 걸지도 몰라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도와주신 덕분에 이곳에도 제법 익숙해졌어요. 다만 꿈이 흐르는 암초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데 혹시 바깥 상황을 알 방법이 있을까요? 오빠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찾으면 되는데 안내해 드릴까요? 우선 혼자 이곳저곳 둘러볼게요. 감사해요, 미카 씨.
로빈 씨, 들리세요? 이 목소리는 이쪽이에요. 당신은 반디 씨? 역시 제 존재를 알고 계셨네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모습을 드러내기 곤란해서 잠시 따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전 당신을 믿을 이유가 없는걸요. 알아요. 하지만 이건 함정이 아니라고 약속드릴 수 있어요. 꼭 이유가 필요하다면 12순간의 이상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꿈의 주인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어요. 길을 안내해주세요. 다만 만나는데 동의했다고 해서 저의 어떤 입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제 동료가 길을 안내해드릴 거예요. 푸른 화영, 반디스의 동료 중에 소각공이 있는 걸까? 이곳은 풍수가 좋네. 기억해두지. 반디스, 이제 나오셔도 돼요. 죄송해요. 아직이에요. 제 동료가 곧 당신을 이쪽으로 데려올 거예요. 이쪽이요? 여긴 역시 화합의 총알답네. 이렇게 짙은 기억물질을 지나왔는데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잖아. 안녕. 우선 날 달리아라고 불러줘. 여긴 좋은 꿈속 우리의 작은 보금자리인데 대화하기도 더 편할 거야. 좋은 꿈에서 소각해낸 새 집인가요? 제대로 대화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도발하시면 안 되죠. 죄송해요. 하지만 그녀는 다른 소각공들과 달리 기억을 훔칠 생각이 없어요. 저 역시 좋은 꿈을 망칠 생각이 전혀 없고요. 미립국의 방식으로 꿈에 들어온 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관광객으로서 페나코니가 정말 좋아요. 이번이 처음 꿈을 꾸는 건데 페나코니는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답네요. 감사해요. 그래서 두 분은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로빈 씨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꿈의 주인 고퍼우드는 꿈 세계와 완전히 융합해서 페나코니에선 전지전능한 존재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지금은 꿈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저희는 조사를 시작했고 원시 꿈 세계에서 그가 숨겨둔 죄를 발견했어요. 저희는 그게 그의 힘이 약해진 이유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한 거고요. 죄라뇨? 잠시 후에 보여줄게. 그의 가족으로서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할 테니까. 두 분이 많은 단서를 알아낸 건 사실이지만 그 전에 두 분의 진정한 목적을 알아야겠어요. 제 목적은 한 번의 재회와 한 번의 구원, 그리고 한 번의 이별, 그뿐이에요. 절 믿어주시겠어요? 반디스, 당신의 방금 그 표정과 말투는 관객분들에게서 종종 보아왔답니다. 표정이요? 그건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설명할 때의 표정이죠. 그러니 당신을 한번 믿어볼게요. 제가 처음 페나코니를 떠날 때 꿈의 주인은 제게 작별 선물을 주셨어요. 율령 한 줄이었죠. 5대 가문의 수장이라는 신분에 비해 너무 초라한 선물 아니야? 그 이후로 저는 화합 운명의 길을 걸으며 그 신분에 걸맞은 힘을 행사하게 됐죠.
조화의 축제를 위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말이에요. 꿈의 주인께서 융합한 12순간에서 전 목소리를 잃는 증상을 겪게 됐고 화합의 힘도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죠. 그때 그분이 가리켰던 운명의 길은 어쩌면 화합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좋은 꿈과 점점 어울릴 수 없게 됐답니다. 과거에는 꿈의 주인께서 저를 조율해 주셨지만 그분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지자 전 비로소 이상함을 느꼈죠. 그럼 그는 어떤 운명의 길에 오른 거죠?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관련된 단서가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전 질서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감사해요, 로빈 씨. 덕분에 많은 의문이 풀렸어요. 하지만 꿈의 주인이 향하는 운명의 길에 대해서는 저희의 추측이 다른 것 같네요. 어떤 추측이죠? 날 따라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시간이야. 날 따라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시간이야. 감사해요, 로빈 씨. 덕분에 많은 의문이 풀렸어요. 하지만 꿈의 주인이 향하는 운명의 길에 대해서는 저희의 추측이 다른 것 같네요. 여기엔 가족이 숨기려 했던 비밀과 오래된 낭만적인 이야기가 묻혀 있어. 아쉽게도 대부분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브룩 티어난 아는 이름이에요. 존경받아 마땅한 갤럭시 레인저였죠. 페나코니가 곤충 재난을 겪었을 때 몸을 바쳐 좋은 꿈을 지켜냈던 분이에요. 이게 저희가 이곳에 꼭 와야 했던 이유랍니다. 저희는 꿈의 주인이 가족을 배신하고 번식으로 넘어갔다고 의심하고 있죠. 그럴 리가요. 역사는 흘러가도 사람들의 기억은 기억의 영역에 남아있는 법이야. 방법만 찾아낸다면 우린 시간을 넘어 혼돈 속에서 과거를 건져낼 수 있지. 이건 기억 물질인가요? 곤충떼가 일으킨 재앙에는 늘 무수한 희생자가 따랐어요. 이름을 남긴 이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잊혔을 뿐 아니라 배신까지 당했죠. 뭘 하는 거지? 난 당신의 적이 아니야. 그래, 너나 나나 우리의 진정한 적은 그 가증스러운 운명뿐이지. 그런데 당신은 대체 왜? 진정하거라 얘야. 몸부림쳐봤자 고통만 더할 뿐이니. 조금 전 내가 가한 일격은 명예롭진 않았지만 한치의 실수도 없었다. 지금 이곳에서 넌 반드시 죽을 테지. 하지만 난 이것을 위해 곤충떼와 싸우고 있었는데. 그래, 곤충떼가 창궐할 때 이곳을 지나던 그라모스 철기가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전장에 뛰어든 건 실로 존경할 만한 일이야. 하지만 생각해본 적 있나? 왜 하필 그때부터 곤충떼의 습격이 더 심해졌을까? 설마 곤충떼를 소탕하기 위해 태어난 철기가 번식 운명의 길을 걷는 자였다니. 좋은 꿈엔 번식이 침투한 적이 없었다네. 네가 그걸 이곳으로 몰고 왔지. 오직 네 죽음만이 그걸 없앨 수 있어.
어째서 내가 떠날게.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난 죽을 수 없어. 죽고 싶지 않아. 난 그래서 명예롭지 않은 일격이라고 한 걸세. 네 비밀을 탐구한 것은 좋은 꿈을 위해서였지. 널 격추시킨 건 영혼을 엿본 뒤의 사심 때문이었지. 낙원은 결국 괴로움 가득한 속세로 떨어지리라. 여명은 한 번 떠오르면 낮으로 추락하기 마련이니 아무리 금이라 해도 어찌 그 빛이 영원할 수 있겠는가? 너는 내가 행한 가장 어두운 죄가 될 것이며 동시에 위대한 업적의 시작이 될 것이다. 네 자네로 영원한 낙원의 기초를 다질 테니. 넌 기억 물질에 아주 익숙하니 이 기억이 조작된 건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을 거야. 영원한 낙원의 기초를 다진다니, 그게 무슨... 그때 그 애는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페나코니에서 곤충떼를 발견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곤충떼와 싸우다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건 운명이 그 애를 다시 따라잡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애의 선택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처럼 양심이 있고 연민을 알았으니까요. 당신의 친구였나요? 네, 그리고 어쩔 땐 저 자신 같기도 해요. 이런 말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건 알지만 정말 죄송해요. 꿈의 주인께서 어떤 목적에서 그런 일을 했든 그분께도 누군가를 희생시킬 권리는 없죠. 약속드릴게요. 결과가 어떻든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친구분이 하신 일을 모두에게 알릴게요. 좋은 꿈에 기억되어야 할 뿐이니까요. 감사해요. 다만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꿈의 주인의 목적이 번식의 힘이라고 해도 은하엔 곤충떼가 많이 남아있는데 어째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그게 우리가 널 찾아온 이유지. 조화의 축제를 앞둔 지금 꿈의 주인이 어떤 목적을 품고 있든 이 시기에 이런저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어. 그리고 넌 그에게 화합을 위해 노래할 자로 선택받았지. 네가 내막을 알든 모르든 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그렇군요. 두 분은 제가 촉매제가 되어 기억의 영역에서 과거를 건져내길 바라시는 건가요? 제가 뭘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잠시 네 기억의 일부를 가져갈 거야. 그걸로 기억의 영역을 휘저어서 기억 물질의 흐름을 따라 통로를 불태워내면 과거의 장면을 다시 건져낼 수 있을 테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네 기억은 반드시 온전하게 돌려줄게. 소각공이 제 기억에 접근하게 두라고요? 저도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필요하다면 조율을 통해 저희의 의식 속에 안전장치를 남겨두셔도 돼요. 저희가 다른 의도를 품을 수 없게요. 아니요, 바로 시작하죠. 당신이 상처받더라도 그 상처가 당신을 타락시키지 않기를. 이건 가족의 오랫동안 전해내려오는 축복이에요. 저는 서로에 대한 위협 위에 쌓이는 신뢰는 원하지 않아요. 이게 데스타의 품격인가? 왠지 동경하게 되네? 좋아, 운이 아주 좋네. 이게 뭐지? 좀 먹은 참나무 조각? 뭔가 발견한 게 있나요?
이번에는 재앙을 발견한 것 같아.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온통 거짓말뿐이네, 달링. 기억하는 자라는 신분으로 대체 저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속인 거지? 그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만끽하고 싶은가 본데 눈치 좀 챙겨. 지금 널 상대할 시간은 없으니까. 아, 스텔라론 헌터 행세를 하느라 바빠서? 누굴 말하는 거죠? 정말 교묘한 수단이네, 반디씨. 내 조언을 들을 의향이 있다면 현실로 돌아가서 은랑 씨에게 자세히 물어봐. 누가 진짜 네 동료인지 말이야. 대체 어떻게... 넌 여전히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당신들은 정체가 뭐죠? 이자는 기회를 틈타 기억을 조작하고 스텔라론 헌터의 동료인 척하던 소각공이죠. 여러분 모두 속은 거예요. 반디 씨는요? 괜찮은 건가요? 기억의 영역의 난로 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단한 실력자이니 잠시 발이 묶이는 것뿐일 거예요. 전 당신을 참나무 가문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어요. 썬데이 씨는 로빈 씨의 안전이 걱정돼서 제게 꿈세계에서 당신을 찾아달라고 의뢰했거든요. 이 달리아라는 자는 절대 믿지 마세요. 단 하나의 기억만으로 기억의 영역에서 특정한 역사를 건져낼 수 있는 기억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 평범한 운명의 길을 걷는 자는 아닐 거예요. 꽤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나 봐. 그런데 하필 우리가 진전을 보이려는 순간에 뒤늦게 나타나다니. 믿을 수 없는 건 과연 누구일까나? 변명할 필요 없어. 썬데이 씨의 전원으로 내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고작 말 한마디로? 좀 우습다는 생각 안 들어? 들어보면 알겠지. 아주 짧거든. 조화의 비둘기. 전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썬데이 씨는 당신이 이해할 거라고 했어요. 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제 신뢰를 얻기 충분했겠죠. 컴퍼니, 은하열차, 이제는 가족의 의뢰까지 받는 거야? 인맥이 참 대단하네? 그런데 왜 스스로 죽음에 뛰어드는 거지? 그때 난 아케론의 비밀을 남겨뒀을 뿐 아니라 그대로 떠나서 네 목숨도 살려줬는데 그렇게까지 나랑 과거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거야? 네가 달리아인 걸 어쩌겠어? 이번엔 또 어떤 일을 꾸밀지 지켜봐야지. 오랫동안 의문이 들었거든. 운명의 노예가 너 같은 타고난 배신자를 받아들일 리가 없는데 말이야. 스텔라론 헌터는 또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위험한 사람이니 절대 방심해선 안 돼요. 감사해요. 제법 신중해졌네. 아니면 둔해진 건가? 이미 이 구역을 떠났으니 쫓아가봤자 소용없어. 쫓아간다고? 내가 왜 쫓아가? 정말 오만한 흑조라니까? 내가 방금 로빈의 기억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뭘 했을 것 같아? 말해줘도 상관없겠지?
난 그녀의 기억 속에 소각공의 불꽃 하나를 남겨뒀어. 불꽃은 소리 없이 번져나가 이내 날 만났던 기억을 전부 태워버릴 거야. 자신이 이곳에 온 적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겠지?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도 서서히 사라질 테고, 무엇을 알아냈든 간에 조화의 축제가 시작되는 순간 그녀는 다시 질서의 길을 걷기 위해 태어난 착한 아이로 돌아갈 거야. 늦은 건 네 쪽이라고. 그랬군. 네 진짜 동맹은 영원한 불길의 관저도 스텔라론 헌터도 아닌 꿈의 주인 본인인 거지? 똑똑하네? 보상을 좀 줄까? 가식 떨지 마. 네가 아무리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이어도 날 혼자서 상대할 순 없을 거야. 맞아. 혼자서는 해낼 수 없지. 근데 난 좀처럼 외로움을 느끼지 않거든. 개과천선하라. 그대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별 사이에 둥지를 틀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대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지금도 태어난 척 할 수 있겠어? 그가 율령으로 너와 힘을 공유했다고? 꿈의 주인이 동맹을 위해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내가 그만큼 믿음직한 걸 어쩌겠어. 그의 힘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기억하는 자보다 기억 물질을 훨씬 더 잘 다루고 스텔라론 헌터의 기억을 조작하기까지 했겠어? 안타깝지만 너무 들뜬 나머지 평정심을 잃은 것 같네. 지금 당장 꿈 세계에선 네 상대가 되지 못하겠지만 내가 떠난다고 하면 너도 날 잡아둘 수 없을걸? 매정하긴. 한번 시험해볼래? 꽃을 버리는 건 쉽지만 손에 남은 꽃향기는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아. 난 꽤 끈질기거든. 설령 과거의 인연을 다시 이어간다 해도 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자, 어서 달려. 난 다른 사람이 반항하거나 도망가는 모습이 좋거든. 어디 오래오래 즐겨볼까?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순간이 될 테니까. 어디로 도망가든 난 널 찾아낼 거야. 지금은 내가 수적으로 우세해. 넌 승산이 없어. 소각공의 수법이 하기 싫을 뿐 못하는 건 아니야. 역시 네 변덕스러운 도덕적 기준 변한 게 없네? 어딜 가려고? 이렇게 공들여서 연극을 펼쳤는데 이야기 좀 나누고 가지 그래?
이번엔 또 어떻게 운명을 거스를래? 너의 가장 믿을 만한 점은 바로 영원히 믿을 수 없다는 거야, 달링. 그 점도 변함이 없네. 언제 알아챘어? 고파우드가 힘을 공유하는 율령도 결국 나를 구속하기 위한 장치라는 걸 말이야. 네가 스스로를 꿈의 주인의 동맹이라고 인정한 순간부터 네 진짜 의도가 의심되기 시작했어. 지금까지 넌 네가 함께했던 모든 세력을 배반해왔으니까 예외는 없었지. 게다가 오랜만에 만났고 네가 압도적인 우세를 점한 상황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망칠 기색을 보였으면 넌 전력을 다해 날 막았을 거야. 방금 그 교전에서 네가 일부러 남긴 허점은 그다지 현명하지 못했어. 날 가지고 놀았다기보단 내게 기억물질을 소각할 틈을 만들어준 거지. 그래? 진심인 척 연기하면서 널 제대로 괴롭히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구속이 남아있는 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고파우드에게 해가 되는 행동도 할 수 없고 그의 비밀도 밝힐 수 없지. 그래도 합이 잘 맞아서 다행이야. 우린 늘 서로의 변덕스러움을 믿어왔으니까. 난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데 너와의 접촉으로 기억의 정원의 이목을 끌고 싶지 않거든. 아, 손 놓았던 일을 다시 시작한 거야? 깨달음을 얻은 거야, 달링. 넌 절대 이해 못하겠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 꿈의 주인에게 구속받으면서까지 그에게서 얻으려는 게 뭐야? 이런 연극을 벌이고 내 손을 빌려 자유를 되찾은 건 좋은 꿈에서 어떤 기억을 훔치기 위해서지? 그야 당연히 파멸이지. 농담하지 마. 넌 진짜 그 운명의 길을 포기했잖아. 하여간 귀엽다니까. 그럼 너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여줄게. 딱 한 번뿐이다. 넌 영원한 불길의 관저에 관심이 많지 않았어? 그 우르글 속의 기억은 역시 네가 지은 거였구나. 맞아. 이 한 장면만 기념으로 남겨뒀어. 그때의 기분을 기억하고 싶었거든. 그리고 잘 봐. 기억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길의 관저 자체도 더는 존재하지 않아. 저 핥힌 자국들은 그 운명의 길을 배신했는데도 여전히 파멸의 힘을 쓸 수 있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기억의 정원을 배신했지만 이렇게 너에게 기억을 보여줄 수 있잖아. 시간이 된다면 우리의 첫 만남을 다시 떠올리게 해줄 수도 있어. 그 기억은 너 혼자 떠올려. 난 빨리 잊고 싶을 뿐이니까. 내가 모르는 과거를 얘기해 줄 순 없어? 네가 영원한 불길의 관절을 배반했다는 건 딱히 놀랄 일도 아닌걸. 파멸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야. 명화대공의 딸로서
난 마땅히 그분의 못다한 뜻을 완벽하게 이뤄내야 해. 비록 일시적인 신분이었다고 해도 말이야. 그리고 내가 그때 이미 그들을 배반했다고 누가 그래? 난 명화대공의 못다한 뜻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온 거라고. 그분은 내게 이런 명령을 내렸지. 페나코니의 한밤중을 시들게 만들고 기억의 무덤만 남겨라. 다시 말해, 기억에 관련된 페나코니의 모든 것이 내가 파멸해야 할 목표라는 거지. 하지만 원래부터 기억 물질인 세계에서 조력자 없이 어떻게 나 혼자서 해내겠어? 꿈의 주인과의 협력은 호랑이에게 가죽을 달라는 격이지만 달리 더 나은 선택지가 없었어. 참, 기억과 관련된 모든 것에는 너도 포함돼? 다행이지? 내 변덕 덕분에 죽음을 면한 거니까. 그런 호의는 필요 없어. 애초에 넌 해낼 수 없었을 테니까. 효심 같은 건 너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빙빙 돌려 말하지 마. 그러니까 넌 날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뿐이라니까? 생각해봐. 스텔라론 헌터였을 때 난 반디가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다고. 꿈의 주인의 동맹일 때도 난 그를 도와 꿈 세계를 감시했고, 한 헌터가 페나코니에 잠입했을 때 동료로 위장해 그녀를 기억의 영역에 가뒀어. 그리고 그에게 노래하는 자로 선택된 로빈의 의심 역시 내가 완벽하게 태워버렸지. 배반도 파멸처럼 한순간에 불과해.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진 명화대공이든 고파우드든 반디든 모두 가시기 하는 진심으로 잠시 그들의 동료가 되었던 거야. 그럼 로비는? 기억을 불태우는 그 불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꿈세계의 변두리에선 네 눈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홈그라운드는 홈그라운드인가 보네. 어디에도 몸을 숨길 수가 없잖아. 뭐야, 네 사람을 건드렸다고 따지러 온 거야? 그 전에 잠깐 앉아서 얘기부터 하는 게 어때? 너도 인내심은 좋은 편인 것 같던데. 그럼 말해봐. 내게서 뭘 가져가고 싶은 거야? 안심해. 난 그저 그녀의 힘을 약간 억제해서 네가 쉽게 성공할 수 있게 도운 것뿐이니까. 넌 분명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일 거라고 믿어. 그렇지? 각본이라는 게 있던데 꽤 흥미롭더라고. 스텔라론 헌터의 협력자. 곧 로비는 그 불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야. 정말 기대되네. 스텔라론 헌터가 아니더라도 이번엔 나에게도 운명을 배반할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에 대해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 난 그저 살아있는 모든 가능성을 놓치고 싶지 않을 뿐이야. 내 본성은 배반이 아니라 탐욕이거든. 벨린, 치명상을 입은 거야? 아니면 불치병이라도 걸렸어? 죽음을 앞둔 게 아니라면 네가 이렇게 솔직할 리가 없는데. 너한텐 조금 관대해져도 괜찮겠지? 물론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끔은 기억이 참 증오스러워. 어떤 이들은 기억 속에서 내가 피어나는 순간을 다시 감상할 자격이 없거든. 게다가 탐욕이라면 너도 만만치 않잖아? 죽음을 앞둔 순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이 솔직함으로 나와 함께 죽자고 널 설득하고 싶거든. 거절하지. 늦었어. 넌 이미 비밀 가운데 있으니까. 자, 몇 발짝만 더 가면 돼. 내가 쫓아내도 넌 떠나고 싶지 않을걸?
들먹은 참나무 조각이라 근거 없는 헛소리는 아니었군. 참나무는 원래 벌레가 생기기 쉬운 법이니 놀랄 것도 없지. 저 사람은 떠들썩한 분위기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중 누가 불청객일까, 레이디들? 어벤츄린 씨? 당신이 왜 여기에? 게임은 끝났어. 난 대승을 거뒀지. 뭘 얻었는데? 공허의 사도가 내게 일격을 날렸고 난 아주 장렬하게 죽었어. 아, 그러고 보니 왈츠를 좋아하는 너도 그 느낌을 아주 잘 알겠네. 뭐 아무에게도 초대받지 못하는 것보단 낫지. 두 사람 사이가 참 좋아 보이네. 재밌어라, 어벤츄린 씨. 다만 여기까지 찾아와선 안 됐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해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한 번 더 죽어줘야겠어. 정말 자신 있어? 약한 모습을 잘 숨겼어야지. 10인의 스토나트이긴 하지만 지금부턴 상대하기 꽤나 쉽겠는걸? 어떨까나? 나에 대해 잘 안다면 도박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 충고는 처음 만난 친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줘. 내가 마지막 패를 까지 않는 한 나와 게임을 끝까지 할 사람은 없어. 유감이지만 오늘 네 행운은 바닥난 것 같아. 난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해볼까나? 그만두자. 굳이 적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 죽음의 진상을 밝혀낸 걸 축하해, 어벤츄린 씨. 하지만 내가 알기로 당신은 여기가 아닌 꿈이 흐르는 암초로 갔어야 해. 사도에게 제대로 한 방 맞는 바람에 깊은 잠을 만끽할 기회가 없었지. 그래서 난 혼란스러운 기억의 영역에 빠지게 됐고 그 후에는 내 갈망이 날 이곳으로 이끌었어. 역시 모르나 보네.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건 지금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군. 당신들은 기억물질을 통과할 때 길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눈치를 못 챈 거지. 설마 컴퍼니가 아무런 준비 없이 페나코니에 개입했다고 생각해? 난 가장 매력적인 조건으로 기억의 영역 연구팀을 비밀리에 조직했어. 내가 요구한 성과는 단 하나. 내가 페나코니의 기억물질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빠져나올 방법이었지. 솔직히 말하면 아무런 도움도 안 됐지만 날 위해 어떤 유산을 찾아냈어. 이건 라자리나 제인 네스텔라라고 하는 무명객의 업적이야. 그녀는 한때 은하열차에 탔던 뛰어난 측량사였지. 수년 전 원시 꿈세계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홀로 기억의 영역에 들어갔다가 그 후로 행방불명이 됐어. 다들 그녀가 조난당해 꿈세계의 비밀을 밝히지 못한 채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야.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 혼자만의 힘으로 기억물질의 항로를 만들어냈어. 어벤츄린 씨?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아?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하지만 이 무명객의 특별한 출신지 덕분에 그녀는 아주 절묘한 방법을 떠올렸지. 그녀는 조리나 얼드 은하계의 기술을 빌려 자신의 목숨을 기억의 영역에 바쳤고 페나코니의 꿈세계에 고유한 특징을 부여했어. 실수로 기억의 영역에 들어선 꿈을 쫓는 여행객들은 자신의 갈망을 실현해줄 곳으로 향하게 되는 거지. 자유를 갈망하는 이는 원시 꿈세계의 모습을 보게 되고 집념을 떨치지 못하는 이는 특별한 꿈방울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막막함을 품은 채 방황하는 이는 12순간으로 돌아가 자신의 과거 속에서 방향을 찾지. 가족은 이 특성을 활용해서 손님이 처음 꿈에 들 때 각기 다른 순간으로 보내지게 했어. 다시 말해, 이 무명객이야말로 축제의 별의 진정한 창시자였던 거야. 그리고 난 아마도 좋은 의사를 만난 것 같아. 주변 풍경을 보니 그가 우연히 날 이곳으로 보낸 것 같네. 꿈속에서 불가능한 건 죽음이 아니라 숙면이야. 살아가 행운을 빌지. 난 꽤 운이 좋은 것 같아.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걸? 당신이 운이 더 좋았네, 어벤츄린 씨. 운명이란 참 매혹적이면서도 잔인하지. 로빈의 질문 기억해? 만약 꿈의 주인의 목적이 번식이라면 굳이 그라모스 철기를 해칠 이유가 있었을까? 그는 수년 전 이미 이 계획을 완성했고 그라모스 철기 한 명이 꿈속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제국이 갑자기 멸망하면서 그의 희망은 물거품이 된 듯했지. 그런데 조화의 축제가 시작될 무렵 그라모스 철기의 후손이 스스로 찾아왔고 모든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꿈의 주인은 반디가 번식을 깊이 조사하는 걸 두려워했던 적이 없어. 그게 꿈의 주인이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실이니까. 잠깐, 그래서 반디를 기억의 영역에 가뒀던 거야? 맞아. 꿈의 주인은 반디가 이곳에 오길 바랐어. 그녀가 뭔가를 알아냈다고 착각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길 바랐지. 그래서 꿈의 주인은 도대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지?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우린 그를 막을 기회를 이미 놓쳤으니까. 꿈의 주인 본인을 찾아내더라도? 그는 처음부터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어. 그가 꿈세계와 하나가 되려고 했을 때 그는 이미 4개의 태초의 율령이 되었거든. 신께서는 우리에게 천화를 내리시고 신성한 고난도 내리셨도다.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라. 우리 모두 사랑하고 또 고통당하기 위해 태어난 범인일지니. 첫 번째 율령은 작별 선물로 로빈에게 하사했고 그녀를 화합의 길로 인도했어. 개과천선하라. 그대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별 사이에 둥지를 틀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대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두 번째 윤령은 그가 협력자인 나에게 나눠준 힘이야. 동시에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막는 구속이기도 하지. 그리고 세 번째 윤령은 낙원은 결국 괴로움 가득한 속세로 떨어지리라. 여명은 한 번 떠오르면 낮으로 추락하기 마련이니 아무리 금이라 해도 어찌 그 빛이 영원할 수 있겠는가? 나도 본 적이 없어.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강력한 일격이라고 해. 마지막 윤령은? 아무도 몰라.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 이후에 비록 구속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협력자인 나한테도 연락을 취한 적이 없거든. 이건 내 추측이지만 아마 틀림없을 거야. 그때 그는 마침내 마지막 윤령을 완성했고 이를 통해 모든 계획에 존재할 수 있는 허점, 바로 계획자인 본인을 지워버린 거지.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한 순간 고퍼우드는 자신이 믿는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을 거야. 그리고 곤충 때 재난 역시 좋은 꿈 속에서 다시 재현될 테지. 이 순간이 결국 찾아왔네. 속은 것에 대한 불만, 기억의 갈등으로 인한 혼란. 지금 네 표정은 내가 예상했던 거랑 똑같아. 모두의 편이지. 난 명화대공의 못다한 뜻을 이룰 거고 고퍼우드의 계획도 진행할 거야. 실제로 스텔라론 헌터가 진실을 밝히는 것도 도왔어. 너무 화내지 마. 그때 아직 스텔라론 헌터는 아니었지만 페나코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합류하기 가장 좋은 계기였으니까.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돕고 싶었어. 고퍼우드의 음모에 휘말려 가증스러운 운명과 마주하지 않도록 말이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난 그러지 못했어. 네 선배인 라자리나가 기억물질에 남긴 통로는 반디를 생존의 기회로 이끌었거든. 하긴 개척의 길을 걷는 무명객이 운명으로부터 도망치는 유산을 남길 리 없지. 보다시피 그는 순도했고 자신의 모든 힘을 12순간에 남겼어. 스스로 돌아가는 시계바늘처럼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갔지. 질서라는 건 정말 가혹한 운명의 길이야. 애나, 고퍼우드, 그리고 네가 더 잘 아는 썬데이. 그들 모두 자신의 희생을 택했지.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 너라는 변수가 나타난 거야. 어벤츄린 씨 말대로 라자리나의 유산은 꿈에 들어온 사람들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줬어. 반디에게 그곳은 다름 아닌 네 곁이었지. 반디는 너한테 자신의 모든 걸 보여주고 스텔라론 헌터로서 너와 재회했어. 그 후 한 허구 역사학자의 안내로 너희는 시계공 미하일의 일생을 보게 됐지. 정말 기억할 만하고 모든 걸 바칠 만한 인생이야. 여기선 좀 그렇지만 나도 그 끝을 멋지게 마무리한 갤러거 씨처럼 헬로우 앤 굿바이를 한 잔 올리고 싶더라고. 썬데이도 이곳에 와서 가짜로 협력하는 척하며 너희한테 페나코니의 진실을 밝혀냈어. 극장의 막뒤에 숨겨진 좋은 꿈의 근원은 스텔라론이었고 마코의 증범은 꿈의 주인 고퍼우드였지. 하지만 지금의 넌 그의 말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알 거야. 그 이후로 반디에겐 몇 안 되는 아름다운 경험이 이어졌어. 극장 티켓을 얻기 위해 넌 반디와 함께
뜨거운 모래의 순간 오디션에 참가했어. 너흰 오랜 시간을 함께한 동료처럼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지. 네가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해도 어떤 흔적들은 그대로 남아 본능의 일부가 되었어. 마침내 각본의 요구대로 반디는 너희를 마지막 무대로 보낸 뒤 홀로 떠났지. 그 이전의 아름다운 시간 속에서 그녀는 삶의 기쁨을 만끽했지만 죽음으로 향하는 공포를 마주해야만 했어. 근데 혹시 눈치챘나? 그 시간 동안 작은 틈이 있었다는 걸 말이야. 그녀가 너와 항상 함께한 건 아니야. 미하엘이 남긴 꿈방울을 통해 너희는 어린아이의 꿈으로 돌아가 그의 유산을 목격했지. 하지만 반디는 개척의 길을 걷지 않기에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 홀로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진짜 협력자를 만났고, 그로 인해 페나코니의 유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며 시계공도 한 명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 그들이 그 꿈방울 안으로 들어갔나요? 그래, 너희가 동행하는 동료라 해도 쉽게 따라 들어갈 순 없지. 하여간 그 노인네 고집센 구석이 있다니까. 자신의 유산을 무명객이 목격하길 더 바랐나 보군. 아니요, 저는 그게 참 낭만적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남겨진 유산이 그들에게 미래로 나아갈 용기를 줄 거예요. 함께 걸을 순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자랑스러워요. 꽤 무명객답네. 어색하지만 그 어색함이 오히려 존경스러워. 어쩌면 같은 길을 걸을 순 없더라도. 암호! 즉시 대답하라!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가? 그냥 미민이 신경 쓰지 마. 근데 여긴 어떻게 온 거지? 죄송한데 잠깐 가서 보고 올게요. 너도 복슬복슬한 걸 좋아하나 보네. 안목이 있군. 너무 멀리 가진 마. 그럴 일이 뭐 이렇게 낮아?